안녕하십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150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17년 말 북폭 직전 상황에서도 1150원 마지노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150원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1150원의 이 마지노선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1158원에서 시작하여 11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폭이 임박했을 경우나 한미 금리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돈을 달러로 빼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달러 강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출 급감으로 인하여 달러가 줄어들게 될 때에는 달러 강세가 되어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1987년 IMF 때와 또 2008년 리만 사태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2019년 첫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드디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제품들이 해외 수출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은 더 어둡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 가운데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화폐개혁을 쳐보세요. 수많은 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형태를 보면 내년 총선을 전후하여 실행될 전망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런 화폐개혁이란 수단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화폐개혁으로 1000대1로 할 경우 100억 원대의 현금 자산가는 1000만 원으로 그 자산이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10억 원의 현금 자산가는 100만 원으로 줄게 되어 졸지에 가난해져 버립니다.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현금 자산을 미리 달러나 엔화로 환전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강세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강세는 이러한 화폐개혁 소문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국내 상황으로 볼 때 현금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지노선 1150원이 붕괴되고 나면 심리적 쏠림 현상으로 1200원대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화폐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수출 급감으로 경제가 점점 악화되어 갈 경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2,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화폐개혁이 되면 누가 가장 살기 어려워질까요?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부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금 자산이 많이 줄게 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달러나 엔화 등으로 환전하여 견딜 수 있으나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가 폭등뿐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서 작은 돈마저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털을 잘라서 팔아야 하고 여성들은 몸을 팔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화폐개혁으로 부자들의 현금과 재산을 쉽고 빠르게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권 여당은 참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가 이들에게는 먹히질 않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려서 다 같이 못 살게 한 후에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가난한 북한식의 통일 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자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똑똑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무상으로 베푸는 공짜 복지와 혜택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나라가 저렇게 망가지고 가난해졌는데도 어리석고 무능한 국민들은 여전히 좌파 정부의 선심성 공짜에 속아서 또 좌파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이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등은 바로 독재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저들은 목을 메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패스트 트랙을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반전의 희망은 내년 총선에 있습니다. 지금의 제1야당이 200석 이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라가 이미 다 좌파들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내년 총선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정현태의 만리풍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